사이다 무비튼. 몇 년 전 시누이 모르게 도시락 대신 찰흙을 그 위에 커다랗게 "네가 싸라 도시락 진상아" 라고 크게 매직펜으로 써서 준 적이 있었다. 나는 지금도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누이가 시댁으로 짐을 싸들고 왔다. 시부모님들은 좋은 분들이셨지만 시누이는 전형적인 진상 그 자체였다. 남편과는 연애기간이 긴 편이었는데 이미 그때부터 시누이는 나한테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했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남편의 전 여친이 훨씬 더 예뻤다고 나한테 대놓고 말했고, 결혼 얘기가 나오자 당신 같은 여자가 새언니라니 이번 생은 폭망이네. 우리 오빠 정도면 훨씬 더 예쁘고 괜찮은 여자도 많은데 쪽팔려서 밖에서 나란히 걷고 싶지도 않아 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매번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나도 슬슬 열이 받았다. 남편 말처럼 그냥 무시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시누이는 걔 진상이었지만 시부모님들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좋은 분들이었고 시누이가 잘못할 때마다 따끔하게 지적하셨다. 시부모님과의 동거도 우리가 먼저 제안했는데 우리가 불편할 거라면서 둘이서 편하게 살라며 오히려 사양하실 정도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이 탓인지 걷는 게 불편할 정도로 다리가 안 좋으셨고 혼자서 장을 보러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내가 곁에서 돌봐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동거 문제는 친정 부모님께도 상의를 드렸는데 이미 오빠 부부와 동거 중이어서 그랬는지 흔쾌히 찬성하셨다. 그때 시누이는 취직을 한 후 자기 회사 근처에서 혼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시부모님이 시누이가 다시 집으로 들어온다고 했다면서 미안한 얼굴로 나한테 사정을 말씀해 주셨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시누이가 돈을 너무 헤프게 써서 벌써 몇 달째 월세도 못 내고 전기세 같은 공과금도 안 내서 집주인한테 쫓겨났다고 했다. 구제불능이란 생각이 들면서 이참에 우리가 나가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 나가면 너무 티가 날 것 같아서 일단 좀 참고 살아보기로 했다. 나는 회사가 가까워서 점심 식사는 항상 집에 와서 먹었는데 남편과 시부모님 점심은 도시락으로 준비했다. 그런데 시누이가 앞으로는 자기 도시락도 만들라고 명령했다. 그래, 3개나 4개나지 하고 만들어줬는데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2단으로 된 큼지막한 도시락통을 들고 오더니 매일 여기다 도시락을 만들라고 새로운 요구를 했다. 그뿐 아니라 반찬은 뭘 넣어라, 일단 보기에 좋아야 한다, 어쩐다. 주문이 장난이 아니었다. 누가 보면 집주인인 줄 알 정도로 위세를 부렸지만 실상은 생활비 한 푼 안 보태고 얹혀 살고 있었다. 하지만 도시락 반찬은 모두 비싼 재료만 골라서 만들어달라고 했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내가 왜 식구들한테 도시락을 만들고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은 해본 건지, 내가 매일 집에 와서 밥을 먹는 것도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만드는 것도 이유는 오직 하나, 조력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왜 생활비도 안 내는 시누이 도시락을 최고급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렇게 힘들게 해달라는 대로 만들어줬지만 맛이 없다는 둥, 이게 아니라는 둥 불만투성이었고 나도 앵그리 지수가 점점 올라갔다. 그렇게 불만이면 앞으로 도시락 안 먹으면 되죠? 내일부터 아가씨 도시락은 안 만들 테니까 점심은 알아서 해결하세요 라고 하자 성질을 부리면서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날 도시락 반찬을 바닥에 전부 다 엎어버렸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편히 쉬지도 못하고 다음날 도시락 반찬 준비를 하는 나에게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지만 시누이는 나한테 어디서 며느리가 시누이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면서 소리를 질렀고 사태를 파악한 시부모님이 나서서 시누이 정신교육을 시키셨다.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어디서 음식을 함부로 던져? 새언니가 일하랴 살림하랴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얻어먹기만 하는 주제에 어디서 투정이야. 당장 가서 사과해 라고 하시자 나한테 오더니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미안하다고 했고 여전히 화는 안 풀렸지만 시부모님 입장을 생각해서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 후 남편과 시어머니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난장판이 된 바닥을 같이 청소해 주셨다. 또 시어머니는 호이나 정말 미안하다. 내일은 그냥 도시락 하루 쉬기로 하자. 라면서 몸둘 바를 몰라 하셨다. 아니에요. 다른 날보다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면 돼요. 그럼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서 자. 뒷정리는 내가 할 테니까 넌 먼저 들어가서 얼른 쉬어. 라고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시어머니 말에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내가 내 방으로 가려고 하자 시누이가 자기 방에서 나오더니 나한테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 못생긴 게 도시락도 내가 큰맘 먹고 먹어줬더니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주제. 라고 건방지게 욕을 하는 걸 보고 나도 이대로만 당하고는 있을 순 없다. 반드시 돌려주리라고 결심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심하게 야단을 쳐도 결국엔 뒤에서 나한테 저렇게 욕을 하는 걸 보면 부모님한테 야단 맞는 것 정도로는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때 내 머릿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당장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시누이에게 평소처럼 대형 도시락을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도시락통에 찰흙을 넣고 하얀색 펜으로 도시락통 위에 네가 싸라 도시락 진상아 라고 커다랗게 쓴 종이를 위에 올리고 근사한 보자기로 멋지게 도시락을 묶은 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물론 다른 도시락은 평소와 전혀 다를 바 없었고 다들 평소처럼 자기 도시락을 들고 가면서 도시락 싸느라 고생했지? 고맙다. 맛있게 먹을게. 라고 인사를 했다. 마지막으로 시누이한테도 도시락통을 건네주면서 어제 미안했어요. 오늘은 특별하게 만들었으니까 가져가세요. 라고 하고 묵직한 도시락을 시누이한테 전달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시누이는 씩씩거리면서 성난 모습으로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 시간에 다른 식구들도 모두 집에 있었는데 나한테로 곧장 달려오더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오늘 회사에서 얼마나 웃음거리가 됐는지 알아? 이게 도시락이냐? 라고 하면서 나를 향해 도시락을 던졌다. 이어서 자기가 회사에서 오늘 어떤 일을 당했는지 장황하게 연설을 시작했다. 들어보니 그동안 시누이는 내가 만든 도시락을 사람들 앞에서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얘기하면서 자랑을 해온 모양인데 나도 이미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은 있었다. 이유는 회사에 시누이가 찜해놓은 남자 사원이 있었는데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 남사원한테 같이 먹자고 하고 도시락 뚜껑을 딱 열었더니 진상아 란 글자와 찰흙이 결국 지금까지 직접 만들었다고 했던 도시락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 만든 거란 게 탄로가 났고 그러자 남자가 극혐하고 돌아섰단 얘기. 시누이는 아침에 내 태도를 보고 도시락 뚜껑을 열기 직전까지는 다른 날보다 훨씬 더 정성을 들였을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자신있게 도시락을 펼쳤다는데 도시락 사건은 순식간에 동료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매일같이 자랑질에 한 입씩 맛보라고 선심을 쓰던 도시락이 알고 보니 시누이가 만든 게 한 개도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망신을 톡톡히 당했고 현재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더러 책임지라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욕하고 난리를 피웠는데 옆에서 같이 지켜보던 시부모님과 남편이 그거야 네 잘못이지? 매일같이 도시락 싸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넌 불평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냐? 누가 아니래. 사과는 네가 해야지. 맞아요. 너 당장 사과해. 라면서 세 사람이 동시에 화를 냈다. 온 식구가 불같이 화를 내자 성질 나쁜 시누이도 설 자리가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나한테 사과하는 대신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방문을 쾅하게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다음 날부터는 시누이 도시락은 만들지 않아도 됐지만 이번에는 내 옷과 액세서리가 조금씩 없어졌고 이상하다 싶었는데 시누이가 스마트폰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중고품 거래를 하고 있었다. 역시 이번에도 시부모님과 남편이 또 화를 냈는데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수모를 겪었는지 알잖아. 이건 위자료 대신이야. 이 정도로 넘어가주는 게 어딘데? 라면서 되려 화를 냈다. 그 말을 듣고 난 남편이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진정한 피해자는 네 새언니야. 위자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위자료는 위쪽에서 청구해야 말이 되지. 라면서 분노가 하늘을 찔렀고 인내심의 바닥이 드러난 시부모님은 시누이를 집에서 내쫓아버렸다. 시누이는 누가 친딸인데
어떻게 친딸을 괄시하고 며느리를 두둔하냐며 말도 안 된다고 난리를 쳤지만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밖으로 끌어내고 멀리 쫓아버린 후로는 시누이도 집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후 시누이는 낡은 아파트를 얻어서 혼자서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회사 부품을 몰래 훔쳐서 내다 팔다가 회사에 발각됐고 해고를 당했다. 그러자 시누이는 집으로 다시 찾아와서 직장도 잃고 돈도 없고 월세며 전기세 낼 돈도 없고 먹을 거 살 돈도 없다면서 집으로 다시 들어오게 해달라고 빌었지만 시부모님은 언제까지 어린애냐며 아예 연을 끊어버리셨다. 이 모든 결과는 자업자득. 시부모님 앞에서는 못할 소리지만 인간성이 바닥 이하인 시누이와 연을 끊게 돼서 진짜 속이 후련하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